에, 이번 시간에는 천간과 지지의 충과 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천지 만물은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새로움을 이끌어내면서 변화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충돌한다, 뭐 서로가 극을 한다, 즉 서로 이제 대치하고 싸운다 이런 얘기죠. 이제 하늘의 천간이나 땅의 지지나 우리가 이제 그 천간 지지가 서로 만나서 충돌하는 것이 있고 또 서로 외면하는 것이 있고 서로 싸우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충돌한다, 서로 부딪힌다, 싸운다,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고정적인 생각은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지 만물은 충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싸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항상 어느 일방에나 어느 한쪽에 좋은 것으로만 끝날 수는 없는 것이 세상의 조화고 만물의 이치입니다. 단지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좋으냐 나쁘냐의 관계로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나 그러한 생각을 가질 필요 없어요. 네. 내가 대치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과 부딪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간의 그 부딪힘을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갑과 경, 즉 오행상 갑목과 금경의 충돌, 또 을과 신의 충돌, 병화와 임수의 충돌, 정화와 임계의 충돌, 그 다음에 무와 갑, 기와 을, 경과 병, 신과 정, 임과 무, 개와 기가 이제 서로 이제 충과 극의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수할 것이 없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이제 나무를 이기는 건 쇠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뭐 나무는 도끼로 자른다든가 뭐 낫으로 나무를 잘라댄다든가 뭐 참 이런 그 참 뭐 대패로 깎아낸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람들이가 한 몇 발 되는 이 거대한 아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낫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끼로 찍어도 맨날 며칠을 찍어야 된다면은 쇠가 과연 나무를 무조건 이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반대로 물이 불을 이긴다라고 하죠. 물과 물의 싸움. 그런데 물은 뭐 세숫개 하나만큼뿐이 안 되는데 불난 불 덩어리가 어마어마한 것이 불덩이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물 가지고 그 세숫대야 물 그 양동이를 퍼부는 물 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더 불이 잘 타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내가 때에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내 그릇을 항상 챙기고 있으면, 즉 내가 나무가 되었든 물이 되었든 불이 되었든 충분한 양의 자신의 기운을 담고 있다면은 무엇이 온들 또 해코지를 하고 한다고 해서 온들 내가 지겠어요? 이기죠.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무엇과 무엇이 뭐 이기고 뭐 충돌하면 뭐 내가 불리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때때에 준비한 자들에게는 오행상으로는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나무가 말하자면 그 토를 이기고 토는 수를 이기고
그 물은 불을 이기고 불은 금을 이긴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극성, 부딪힘의 극성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오행의 정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단지 상대가 약하고 내가 강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한 쪽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충돌과 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행상으로 나타나는 그 충국의 관계를 내가 좀 전에 이제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이렇게 이제 병계충, 무갑충, 기을충, 경병충, 신정충, 임무충, 개미극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교과서적으로 오행상 그렇다라는 것이지, 내가 상대보다 강할 때에는 상대의 힘이 나한테 부딪혀올 때에 그것이 나를 이기려고 충돌에 오겠지만은, 힘 있는 사람을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무엇이라도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내가 충분히 담담하게 담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불이 쇠를 녹인다고 하지만, 약한 불을 가지고 쇠를 녹일 수 있겠어요? 쇠가 녹는 온도가 뭐 1500도, 600도가 된다 그래요. 물론 잡철물일 때에는 한 800도 정도에서부터 녹아요. 그리고 이제 더 약한 것들은 한 600도 정도에서 녹고, 뭐 알루미늄, 주석 이런 것들은 얕은 온도에서 녹지만, 강하면 강한 쇠일수록 높은 온도에서도 를 요구하고 더 센 불을 요구를 하는데, 아니 불이 약한데 쇠를 녹이겠어요? 아니 저 쇠를 녹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약한 쇠인들 600도, 700도가 돼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불과 불이 세기가 한 400도, 300도 뿐이 못 된다면 그 쇠는 녹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불이 금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론이 막말이 되죠. 잘못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행상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으나, 항상 상대와의 서로의 관계에서 어느 힘이 강하냐, 어느 힘이 센 힘을 내느냐, 이런 차이에 의해서 결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어느 것 겁낼 것 없어요? 뭐 겁낼 것 있어요? 내가 힘을 키우고 있으면 되죠. 그럼 지지의 충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의 충은 자오충. 이것은 이제 자는 북과 오는 남이죠. 그러니까 남북은 서로 충돌이 서로 상태와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오자축. 이제 뭐 이 뒤에는 이제 반식은 이미 앞에 한 것을 글자만 바꾸면 되겠죠. 오자충, 미축, 신유, 유묘, 술진, 해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서로가 이제 그 6개 앞에 건 글자만 바꾸면 서로가 충과 극이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즉 북쪽과 남쪽은 정반대가 되니까 자연히 서로 충돌하죠. 그 기운이. 동쪽과 서쪽도 서로 반대가 되니까 서로 충돌하죠. 그것이 묘유축입니다. 북쪽과 남쪽의 충돌은 좌오축.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이 서로 반대가 돼 있으니까 서로 충돌하죠. 이것이 묘유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충미, 진술사해가 진술 충미가 충인데, 그 서로 반대잖아요. 반대되는 것끼리는 서로 좀 충돌하는 기운이 있다. 사람들도 그래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 의견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충만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또 대화로서 풀어나가면서 모든 일들 풀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충돌이 되지 않고 서로 극성, 즉 싸워보지 않고서는 서로가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이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정의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내가 정의로우려면은 내가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게 정의가 됩니다. 평화요? 서로 화평하게 잘 지내자고 말은 그러죠. 그러나 내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상대들이 나를 깔보지 않고 넘보지 않는 것이죠. 내가 말만 앞세우고 허장성세의 말만 떠들고 다니고 남에게 달콤한 말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의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정의나 평화라는 말은 필히 힘이 있어야,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비로소 사회 정의를 세울 수 있고 평화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힘도 없는 놈이 상대 센 놈한테 붙어서 야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그건 속국으로 먹히는 짓거리죠. 네. 그리고 내가 남의 거 치러가면서 야 내가 네 나라 뺏어야 되겠어, 너 이리 와야 돼, 처음부터 그럽니까? 안 그러죠. 달콤한 말로 우린 앞으로 내가 힘은 좀 있어도 내가 너 봐줄게 하면서 그 뭔가 입으로 달콤한 말을 뱉으면서 평화를 얘기를 하고 내가 너를 잘 지켜줄게, 쟤네들한테 지켜줄게, 말은 그렇지만은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관계는 있는 자의 말이 정이고 있는 자가 지켜줘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힘없는 놈은요 어디 가서도 잭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정말 얻어 터지고 끝까지 얻어 터지면서 그 중원의 그 넓은 땅덩어리 고조선의 옛 땅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옛 땅들을 전부 다 때때에 얻어만 이면서 조금씩 다 뺏긴 거 아니에요? 올랑 지금 한반도에서도 이제 북쪽은 또 그리 가버리고 남쪽 조금 있는 거 여기서 더 밀리면 어디로 갈 거예요? 제주도 앞바다 가서 풍랑 다 빠질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를 지켜야 되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근자에 이렇게 이제 참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참 남들 앞에서 자랑을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랑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자랑한 만한 어떤 힘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한 어떤 것을 자존을 가지고 이 자존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나라를 침략하고 누구한테 갖다 머리 박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에서 얻어 터지고 밀려서 지금 오늘의 여기 한반도에 꼴랑 반쪽알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조선조 때 가끔 왕들이 북벌하자라고 했지만 말로만 끝난 얘기죠. 내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좋다 나쁘다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충돌과 서로의 극성, 싸움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힘 없는 놈은 정의를 말할 수 없어요.
힘없는 놈은 평화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거 이불 속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뭐 하겠어요. 네. 일제히 그 잔악한 민족 말살의 정책에 의해서 오직하면 우리나라 창씨 개명까지 요구받아서 전부 다 단학간에 와다나베네 무슨 성씨를 다 그렇게 가졌던 거 아니에요? 하여간 이 천지 만물의 자연은 서로 조화하고, 즉 상생과 상극의 작용을 함께 한다. 상생의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상생이 아니죠. 또 때가 가면 음과 양이 바뀌고, 또 양과 음이 바뀌고, 또 오행이 바뀌어요. 또 때가 되면 어떻게 계절이 바뀌고 음양이 바뀌면 또 암수가 바뀌어요. 암수. 예. 암수가 바뀌는 건 어떻게 돼요? 암놈이 순놈 되고 순놈이 암놈이 된다는 것은, 즉 몸뚱이는 변하지 않으나 그 기운에 의해서 하는 행동들은 스스로움이, 남자가 스스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암스러운 얌전한 고양이가 된다는 얘기죠. 또 그리고 얌전한 여자의 암놈의 기운이 또 순놈의 기운을 맞이하면 어때요? 그러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감당 못하는 또 스스로움이, 그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암수 운세법을 말하는 주된 골격입니다. 그 힘이 세기는 각각의 나이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그런 행동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꾸준히 10년, 20년, 30년 기간이 그렇게 들어갑니다만은, 막상 거기에 정열을 쏟아서 딱 하는 것은요, 10년을 내가 열심히 이걸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중에 딱 절반, 5년 정도는 열심히 하고 나머지 2년 반씩 앞뒤로는 좀 준비 기간이고 좀 정신을 많이 안 쏟아요. 시간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초질간에서 쫙 뚫고 나간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초심을 잃지는 않겠지만은 무엇을 함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네. 그 기간이 10년을 예를 들면 그 중에 절반만큼 일하고 나머지 5년은 앞뒤로 놀든 뒤에서 놀든 앞에서 놀든 5년 놀고 5년 자신의 뜻을 찾아 일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유롭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 사람들은 때때의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 전 시간에 참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얘기를 이제 우리 정여사라는 분한테 해주고, 이제 그 말을 풀어줬더니 참 발 뻗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닌 것이 뭐예요? 참 우리가 먹는 걸로 말을 하면은 꼭 밥만 먹겠어요? 때로는 국수도 먹어봐야 될 거고, 때로는 부침개도 먹어볼 것이고, 여러 가지의 먹거리를 변화시키면서 맛을 보듯이 사람도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혼인했다고 해서 평생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참 한 70, 예전에는 한 7, 80%까지 해로를 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태가 많이 변해서 한 반 정도나 될까? 조금 넘을까 한 정도까지 해로이 쌍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이제 나머지 쌍 거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듯이 임자가 바뀌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내가 그 말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오직하면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살림을 살아보고 결혼한다고. 아이, 참. 옛날 어른들 같으면 참 놀래 자빠질 얘기죠.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살림을 해보고 혼인을 한대요. 혼인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만큼 바뀌어버린 세상이에요. 하여간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닌 세상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그 신랑 되신 분이 이제 말하자면 그 주류 도매업을 하면서, 말하자면 그 주류 도매업이라는 게 이제 험한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일이더라고요. 즉 말하자면 이제 그 술을 주로 이제 유흥업소에다 이렇게 이제 그 팔게 되고 또 수금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주목세계 세계 그 남자들이 하는 일인데, 요 신랑이 말하자면 그 믿고 있는 동생, 아주 좀 주목도 있는 동생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동생이 이제 실제 자기 형님이 검사랍니다, 실제. 근데 검사 동생이니 좀 그 주목세계에서도 조금 좀 이 봐주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검사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동생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자면 총 지배인인데, 지배인이 돼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많은 걸 하면서 자금이 예를 들어서 한 2억까지 시작했다. 그럼 물론 어느 만큼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술집의 매상이나 술집으로 나가는 그걸로 보면요. 2, 3천만 원짜리 매상이 10군데면 2억 3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금이 회전이 되고 돌아야 되는데, 여기에 또 주목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그 돈을 좀, 주지 못하게 하거나, 또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신랑 그 사업 하시는 중에, 텔레비나 방송에 나올 만큼 유명한 사건이 하나 터지죠. 말하자면 이제 그 조직폭력배들 간의 그 말하자면 그 지역 다툼. 예. 그래서 하여간 당시에 뉴스에 나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회칼 가지고 막 날뛰니까 다치는 사람도 있었고, 예. 그렇게 하고 또 그 중에는 당시에 경찰관도 그걸 제지하다가 또 상처를 입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어쨌거나 사건은 났는데 결국에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주인이 해결해야죠. 주인. 아무리 검사 동생이라도 실증법을 위반했는데 그거 뭐 말이 되겠어요? 어쨌건 모든 책임은 전부 다 말하자면 여기 이제 우리 정여사 남편이 독박 쓰게 되는 거죠. 돈 좀 많이 벌어보려고 욕심내다가. 그래가지고, 그런, 그 사고가 나서, 난 사고 난지도 몰랐죠. 사고 난지도 몰랐는데, 산속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게 들리나요? 텔레비도 안 보는 안 보는 때였으니까. 그때가 장마철인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 막, 우리 집에 올라오는 그 계곡에 물이 넘쳐가지고 막 큰 골이 졌던 시기인데, 그걸 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했네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불공을 들여드리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내가 이거는 꼭 반성문을 써야 된다. 반성문. 저는 꼭 글로써 마감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참 급하게 이제 불공도 드리고 내가 또 이 반성문도 써서 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조직에 들어와서 조직이 어떤 걸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수하들만 어느 조직에 말하자면 그 직원들만 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데 그래도 기도를 한 덕인지 좀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런 일이 있어도 바로 방송에서 사라지더라고요. 방송에 나왔어요.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어떤 말하자면 구역 정리를 새로 하게 되는 과정이 되죠. 그렇게 하면서
큰 또 이 돈에 대한 것도 참 일반인들이 어떤 상대로 사건이었다면은 그 서로 뭐 합의금이네 뭐네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또 조직 폭력들의 그 싸움의 배경은 또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야, 이 구역에서 여기까지는 너희들 침범하지 말고 이거 하고, 야, 우리 쪽에서 다친 애들은 우리가 치료하고 너희 쪽에서 다치는 너희가 치료해.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조직 폭력, 그렇게 또 아주 순순하게 서로 좀 써먹을 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그 정여사가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남편이 이제 사업을 접게 되는 그런 과정을 또 봤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사업을 접게 되니까 이제 자신이 뭘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때 그 여러 가지로 상담을 해 줬죠. 이제 봤더니 지지에 먹거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지지에. 말하자면 우리가 지지의 먹거리라고 하는 말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중에 12마리의 동물 중에 6마리는 먹을 수가 있고 6마리는 먹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즉 먹을 수가 있는 지지의 그 음식물이 많이 들어 있으면 영업적으로나 또 먹거리로서 성공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정회사의 그 지지를 보니까 먹거리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장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더니 자기 나름대로 이것저것 좀 주위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좀 오며 가며 많이 배우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절대 오행상 토에 속하는 음식을 하면은 취급하는 사람은 거의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오행상 토에 속하는 음식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제 먹거리에도 이 육해 공군이 있죠. 육해 공군, 즉 바다에서 나는 먹거리, 그 다음에서 육지 땅에서 나는 먹거리, 그 다음에 공중을 날아다니는 먹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먹거리는. 근데 그들의 각각의 오행은 고유의 오행을 지니고 있지만 그들의 내장과 수족, 우리가 이제 음식을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이제 부속물이라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소를 말하자면 이제 정육을 한다 그러면 이제 머리 잘라내고 다리 족 잘라내고 뭐 이렇게 다 잘라내고 내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말하자면 이제 그것이 부속이라 그래요. 즉 원고기 박돼 있는 것이라서 부속물 취급을 해요.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족발이라든가 뭐 국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부속물에 속하고 오행상 토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정의사한테 토에 속하는 음식을 해라.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토에 속한 음식을 이제 자기가 찾아서 공부를 하고 말하자면 이제 저한테 이제 글을 써서 좀 기도를 하고 해서 이제 장사터를 알아보게 되죠. 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정의사의 장사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야